안녕하십니까, 최형근입니다. 코로나로도 상당히 어려운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우리는 세 분의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의 일자리 가지고는 안 돼서 두 개, 세 개의 일자리가 필요하고, 또 아이들 키우는데 너무 불편하고, 자영업자 또는 물류단지 어려움에 대해서 물류단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지역이 발전을 하려면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미래 비전이 필요합니다. 미래 비전이라는 것은 좀 전에 시민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10년에 그 지역의 발전 방향을 갖다가 정확히 청사를 그리고 발전 정책과 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2000 미래 비전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2000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화성 구시장도 남양 구시장을 거쳐서 개발행정도 해봤고 복지행정도 해보았습니다. 제 30년간의 공직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10년의 2000은 틀림없이 자족형 명품 도시가 될 것입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가장 핫한 도시가 동탄이라는 도시입니다. 동탄이 만들어지기 딱 10년입니다만 명품 도시로서의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저는 2000이 동탄을 넘어서 자족형 명품 도시로 거듭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그런가? 그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현실을 알고 10년 안에 동탄을 뛰어넘는 명품 도시가 되기 위한 발전 전략과 정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에 중앙정부의 정책, 경제사의 변화 추이를 통해서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2000이 어디로 나갈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10년 후에 2000이 동탄을 뛰어넘는 명품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2000을 확 바꿔야 됩니다. 그 바꾸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아십니까? 2017년도 혹한의 취해서 2000 시민들의 분노의 함성이 터진 그 장면입니다. 하이닉스 증서를 노무현 정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반도체 초고속 공정에서 하루에 79g의 구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어서 하이닉스 공장 증설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리는 사람이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극소리 아닙니다만 하루에 단 79g을 가지고 하이닉스 증설을 못하겠다고 한 정부가 노무현 정부입니다. 실제로 구리가 문제가 됐던 게 아니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념이 들어간 것입니다. 2012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 1월 달에 무료 공설운동장에 혹한의 추위에서도 많이 전면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결의했습니다. 반드시 증설을 관철하겠다고. 이 사진은 광화문에 가서 시위를 한 사진입니다. 이날 무려 500명이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삼선 시장이신 조병돈 시장이 계십니다. 조병돈 시장도 머리를 깎으셨습니다. 아마 500명이 동시에 머리가 깎는 것은 기네스북에 기록될 정도의 사건이었습니다. 여성도 깎았습니다. 여성들한테 머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머리를 깎았고 과천에 가서 이렇게 투쟁을 했습니다. 상현을 메고 가서 얼마나 처절하게 투쟁을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뤘습니다. 이 거대한 공장이 보이십니까? 하이닉스 M14 공장입니다. 그렇게 증설을 반대했던 노무현 정부는
정권이 바뀌면서 바뀌었습니다. 환경부가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수질 오염 대책을 위해서 수질 오염 방지시설 설치해서 배출 허용 기준 내보다 구리를 배출시킨다 하도 반대했던 환경부가 이제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해서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다 구리를 내보낼 수 있다면 증설을 할 수 있다고 바뀌었습니다. 단 한 줄입니다. 단 한 줄로 이와 같은 거대 공장이 증설이 됐습니다. 2013년에 착공을 해서 2015년도에 준공한 M14 공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이천 시민들이 분노하지 않고 그때 이천 시민들이 걸게하지 않았다면 이 공장은 여기에 쓸 것이 아니고 아마 중국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 공장이 중국으로 갔다고 하면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반도체 폐권이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M14 공장을 통해서 이천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7천억 원의 세금이 들어왔습니다. 이천에 7천억 원의 세금이 들어왔을 때 중앙정부에서 갖고 간 세금은 7조 원입니다. 하이닉스는 이 세금을 이 정도 했을 때 약 30조 원의 영업이익을 얻었습니다. 하이닉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부실동을 했던 하이닉스가 세계 기업 순위 2위가 됐습니다. 삼성전자에 의해서 세계 기업 순위 2위가 되었고 최태원 회장이 3조 원에 샀던 하이닉스 공장이 지금은 시가 총액이 84조 원이 넘습니다. 하이닉스 대박을 쳤죠. 이제 최태원 회장은 반도체 시장 세계 2위를 확보해놓고 삼성전자를 넘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7조 원의 세금을 갖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7조 원의 세금이 들어오고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35조 원의 세금이 들어와서 무려 40조 원이 넘는 세금이 중앙정부에 들어오니까 중앙정부에서 반도체 패권 국가라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 7천억 원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금이 좀 낮으셨습니까? 그렇게 투자해서 우리가 얻은 그 소득이 어디에 갔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아십니까? 정부에서 막대한 반도체를 통해서 세금이 들어오자 용인 원삼에 무려 126만 평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을 2018년도 12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저는 이 126만 평의 땅에다가 무려 125조 원의 돈을 들여서 이와 같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저 공장 하나마다 20조 원이 들어갑니다. M14 공장 15조 원이 들어가는데 저 공장 하나마다 20조 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2012 투자에서 얻은 그 결과가 그 과실이 저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2000 하이닉스 공장의 평수가 25만 평입니다. 이것은 126만 평입니다. 무려 5배가 넘습니다. 여기 투자액은 120조 원입니다. 하이닉스에서 M14 공장, M16 공장 합쳐서 20조 원 투자했습니다. 무려 6배를 더 투자하는 것입니다. 향후 이것이 준공이 돼서 가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이닉스 본사가 일로 이전한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2007년도 우리가 석과를 하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만든 공장 하이닉스 공장의 모든 과실이 이를 빠져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웃사촌이 좋다고 해도 용인시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냥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 공장을 그대로 국가 경제적으로 괜찮겠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성공하려면 세 가지 문제점을 풀어야 합니다. 첫째는 토지입니다. 두 번째는 전력이고 세 번째는 물입니다. 그러나 토지 확보나 전력은 안성에서 끌어오기 때문에 우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만큼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이스 공장에서 하루 필요한 물이 11만 톤입니다. 이천 하이스 공장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는 일일 필요한 물의 양이 무려 57만 톤입니다. 57만 톤의 물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가려면 직경 1.5m의 송수관을 통해서 물이 갑니다. 그 물이 어디서 갈까요? 이 그림을 보십시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정부에서는 팔당에서 물을 끌어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팔당된 상류와 하류에서 각각 물을 끌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당초 노선을 검토했습니다. 이 노선에는 거치는 땅이 광주시하고 하남시, 그리고 물을 취수하는 남양주시가 있습니다. 남양주시하고 하남시하고 광주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산적에서. 이러이러한 송수관을 만들려고 하니 당신들의 의견은 어떠냐? 광주시, 하남시, 남양주시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송수관이 도시를 통과한다고 하면은 도시 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단칼에 잘라서 넣었습니다. 팔당에서 물을 취수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여주에서 취수하는 걸 검토했습니다. 여주구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는데 약 37km입니다. 산잡에서 물어봤습니다. 여주에서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여주는 손해만 게 없습니다. 환경론자들이 매번 여주고 개방해라, 여주고 철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 여기서 물을 끌어간다고 하면 여주고는 영원히 존치되는 것입니다. 여주고 반대할 필요 없죠. 여주고가 존치가 되면 상류에 있는 강천고도 하류에 있는 이포고도 다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주에서는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물 취수는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취수시설 설치는 국토관리청 소관이고 또 송수관론이 42동 국도를 가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별도의 의견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천시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천시는 어떤 의견을 주었습니까? 저는 이천시가 어떤 의견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산자구에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어 확정을 한다는 노선을 확정을 했습니다. 여주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여러분 이 노선을 보십시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가는데 총 37km입니다. 세 군데는 반대와 두 군데는 찬성이죠. 이 노선도를 보십시오. 총 22.1km의 송수 관로 중에서 여주시는 7.5km, 용인시 7.5km, 이천시를 통과하는 그 부분이 무려 22km,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통과할까요? 여러분 보시면 대부분 노선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42분 국도를 타고 오다가 복화천 밑으로 해서 원산까지 갑니다. 부천의 노선을 보겠습니다. 부벌 900에서 호봉면 매곡리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 중에서 시도 4호선 5,537m는 시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것을 불착하려면 시장에 오케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천시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천시장이 시도 4호선에 대해서 불착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절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국가시체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을 알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내개공장 세우기 전에 여기에도 부지가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떨어져 놔서 용인의 세계
이천의 세계 3대 3으로 균형을 맞추고 본사를 이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천시에서 저 불차 허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만약 이천시에서 저 불차 허가를 내줬다고 하면 2007년도 이 자리에 분명히 있습니다. 피와 땀을 눈물을 흘리고 사건했던 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분의 피와 땀과 눈물을 무시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선 중에서 나머지 11km는 민간 소유의 땅을 지나가는 것이 8km, 나머지는 하천 부지로 갑니다. 만약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이 송수안에 지나는 땅을 소유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송수안 불착을 동의해 주셔야겠습니까? 안 해주셔야겠습니까? 여러분, 이 송수관이 평택고동에 가면 삼성이 반도체 공장 3개를 졌습니다. 1호기, 2호기, 3호기를 졌는데 거기에 물을 갖다 끌어오는데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물 끌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안성에서 전력을 끌어가는데 삼성 고덕공장이 5년이 걸렸습니다. 지자체들은 한결같이 지역의 현안상을 해결하기 전에는 물과 전력이 갈 수가 없다.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열흘 전에 신문기사가 떴습니다. 용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반도체가 성공하려면 토지와 물과 전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허가받은 지 정부에서 발표한 지 3년이 됐습니다만 토지 수용률은 12%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에서는 2024년도에 공장을 착공으로 들어가서 2026년도에 공장을 가동하지 않는다면 세계 반도체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잃어서 낙후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년도 한 해까지도 토지 수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송수한 시설 매설을 반대한다고 하면 하이닉스는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하이닉스는 2024년도에 공장을 착공하기 위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안 되고 제2의 장소를 고민할 것입니다. 그 제2의 장소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천입니다. 이천 공장에는 충분히 반도체 팹 공장을 2개를 더 줄 수 있는 공간과 현대에레베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공간과 그거를 증설할 수 있는 공장 총량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하실 때 지역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는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천이 닥친 가장 큰 전이 이 문제입니다. 언제 결정될까요? 멀지도 않습니다. 하이닉스는 내년 봄에 분명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는 현재로서는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새로 줘야 된다는 장소를 발표할 것입니다. 이 장소를 이천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불차하고 내주지 않으면 되고 토지를 수용하는 데 반대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미래의 청사들을 만든 다음에 발전 전략과 발전 정책을 추진하면 10년 안에 동탄을 능가하는 명품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발전 전략과 발전 정책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도시가 자족형 도시가 되는, 자족형 명품 도시가 되려면 인구가 최소한 30만이 돼야 됩니다. 인구가 30만이 됐을 때 먹고 자고 놀고 쉬고 일하고 하는 모든 것을 타 도시에 가서 하지 않고 이 도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자족형 도시입니다. 명품 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시가 하는 기능이 있죠. 일자리, 교육, 복지,
의료, 환경, 교통,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농업까지 수준 높게 제시될 수 있는 도시가 명품 도시입니다. 이 자주평 명품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인구입니다. 최소한 30만 인구가 됐을 때 자주평 명품 도시의 가장 기본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인구를 보시겠습니다. 2010년대 20만 2,595명이었고 10년 만에 15,793명이 안 늘어났습니다. 인구 증가율은 10년간 0.8%입니다. 경기도 평균이 1.4%입니다. 경기도 인구 증가량 반도 안 되는 것이 이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천이 도시로서의 일자리와 교육, 의료, 복지, 문화, 관광, 예술 모든 것에서 뒤처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법하고 마장을 보시면 됩니다. 마장의 도시 인프라가 갖춰가니까 마장이 3년 동안 인구 증가율이 48%였습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호법입니다. 호법이 3년 동안에 인구가 6.1%가 줄어들었습니다. 마장이 빨아들이는 겁니다. 호법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10년 후에 호법은 소멸위기로 가버립니다. 이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인구 증가를 그냥 보시면 앞으로 10년 후에 인구 용인 쪽으로, 광주 쪽으로 다 빨려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럼 인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정인구를 늘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동인구를 늘리는 것입니다. 고정인구를 늘리려고 하면 일자리와 교육이 확실해야 됩니다. 아까 윤진영이라는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직업만 가지고는 안 되고 2개, 3개, 4개의 직업이 필요해요. 아까 닭갈집을 운영하시는 홍근택 씨는 17년간 자영업을 했지만 재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물류센터 다닐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일자리 문제, 그것도 여러분 좋은 일자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성세대에서 젊은이들이 일하기 싫어서 그렇지 왜 일자리가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수준 높은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죠. 2차 테크노밸리 계획도입니다. 여러분 판교 테크노밸리가 딱 20만 평입니다. 도자예술촌이 10만 평이다. 도자예술촌 신도에 있는 도자예술촌의 딱 2배인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판교 테크노밸리 2만 5천 평 1,300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7만 5천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년 동안에 생산되는 부가 무려 80조 원입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창출되는 부의 20%가 판교 테크노밸리 20만 평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등 도자예술촌의 딱 2배 되는 면적에서 무려 1년에 발생되는 부가 80조 원이 이르고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만드는데 딱 10년 걸렸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근무하면서 판교 테크노밸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봤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경기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판교 테크노밸리가 성공하자 동탄의 테크노밸리를 만들었습니다. 2017년에 분양하기 시작해서 2021년까지 5년 만에 완전히 빌딩이 들어섰습니다. 동탄 테크노밸리 5년 만에 무려 4,300개의 업체가 들어섰습니다. 저는 이천에도 이런 테크노밸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탄 테크노밸리가 성공한 것은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과 화성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로 근접해서 테크노밸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이닉스에는 무려 4천여 명의 연구 인력이 있습니다. 하이닉스 연구교육센터에 근무하는 최고급 인력이 4천 명입니다. M14 공장을 만들었고
M16공장이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가동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이닉스 인근에 20만 평에 이와 같은 테크노밸리를 만든다고 하면 2만 5천 명이 취업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닉스 지금 임직원이 2만 5천 명입니다. 이와 같은 20만 평의 테크노밸리를 만들어서 2만 5천 명이 근무를 하게 되면 5만 명의 고용인으로서 배우인구 20만 명을 부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R&D 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처럼 기존의 하이닉스 연구 개발센터에 연구 인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성공했고 10년 만에 성공했습니다. 동탄 테크노밸리가 5년 만에 성공했습니다. 동탄 테크노밸리 다 찼습니다. 이처럼 테크노밸리를 만든다고 하면 5년 안에 다 치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것도 있고요. 여러분 교육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10대 55대 88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이천에서 소위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스카이 대학을 1년에 보내는 숫자가 10명 내외입니다. 오늘 그 양서고등학교에서 오신 한상 교장, 전 교장 선생님이 나중에 총평을 하시겠습니다만 양평 양서면에 있는 양서고등학교가 한 학년에 약 190명 정도 됩니다. 이 학교에서 스카이 대학을 보내는 게 55명을 보냅니다. 화성에 가면 향나우대 화성고등학교 있습니다. 한 학년에 약 290명 정도 됩니다만 이 학교에서 스카이 대학을 보내는 것이 1년에 88명입니다. 이천에 고등학생 몇 명일까요? 이천에 고등학생 한 학년이 1900명입니다. 1900명에서 스카이 대학은 10명밖에 못 보내는데 190명의 학생 중에서 55명을 보내는 양서고등학교 됩니다. 290명의 학생 중에서 88명을 보내는 화성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이 학교들이 강남에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양평 양서에 있는 학교는 면단에 있는 학교입니다. 아무런 학원이 없습니다. 화성고등학교도 향남에 위치하기 때문에 대치동과 같은 학원과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고등학교들이 자사고나 외고나 과학고 같은 특목고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학교들이 어떻게 보낼까요? 10명, 50명, 88명이지만 이 양서고등학교에서 의학대학까지 다 합치면 100명이 갑니다. 포항공대, 카이스트, 의학, 치학대회에 간 것이 1년에 약 80명이 넘습니다. 화성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150명의 학생들이 소위 인류대학이라는 곳을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한 학년이 2,100명이고, 이천에서 중학교 한 학년이 2,100명이고, 고등학교 올라오면 고등학교 한 학년이 몇 명으로 줄어드냐면 1,90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200명의 학생들이 이천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천의 교육 가지고는 미래를 불투명하게 보기 때문에 10%의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핵심 인재를 스스로 키울 수 없는 지역에서는 발전을 말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입니다. 핵심 인재를 스스로 키울 수 있는 지역에서 미래 비전을 이야기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불편한 진실을 다 여러분이나 저나 목소리를 낮추고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학교들이 어떻게 그런 읍에 있는 학교, 면에 있는 학교가 어떻게 이렇게 대학을 많이 보낼까요? 첫째는 전학생을 기숙사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가 끝나서 방과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1년에 2천에서 200명씩 빠져나가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200명씩 빠져나가는데
3개학년이면 600명입니다. 600명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기숙사를 지어준다고 하면 얼마나 들어갈까요? 6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를 대학생들이 쓸 수 있는 고급 기숙사를 만드는데 약 250억 원 정도면 됩니다. 250억 원. 그러면 60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1인당 15만 원씩 받으셨죠? 그때 들어간 돈이 350억 원입니다. 만약 여러분한테 1인당 15만 원씩 안 주고 기숙사를 지었다고 하면 6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를 짓고도 남습니다. 방공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화성부나 양서구의 프로그램에 돈 들어가는 걸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정확하게 1인당 300만 원씩 들어갑니다. 600명을 방과 프로그램을 최고로 돌리는데 1년에 들어가는 돈이 1인당 300만 원씩 하면 18억 원밖에 안 납니다. 여러분 고검연사무소 옆에 가면 기숙형 학교가 있습니다. 이 기숙형 강남 기숙형 학교 기숙형 학원에서 한 달에 수업료를 받는 것이 얼마 받냐면 한 달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받습니다. 훌륭한 선생님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250원을 들여서 기숙형 학교를 짓는다면 우리의 중학교 졸업한 우수한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1년에 18억 원이 18억 원만 가지면 방과후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천시에서는 독자적으로 상반기에 160억, 하반기에 350억 원을 재난지원 특별금으로 내줬습니다. 무려 510억 원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문제입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줄 것입니다. 미래 100년을 위해서 교육에 투자할 것입니다. 그런 길이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 아까 시민의 소리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윤진영 씨가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을 잘 시키는 것도 좋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동차도 이제는 전부 반도체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반도체가 최고로 돈을 벌어들죠. 작년에 하이닉스에서 40조 원의 영업실적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얼마나 올렸습니까?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의 5배입니다. 200조 원의 매수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약 500조 원의 돈을 들여서 반도체 패권을 확실히 잡겠다 해서 K-반도체 벨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벨트에 우리의 아이들을 취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 굳이 스카이대학이다, 의학계열이다, 명문대학을 가야 되는 건 아니죠.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반도체 호황에 SK 하이닉스 43조 원의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립니다. 지난해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는 꼭 이거의 5배입니다. 하이닉스의 5배 규모입니다. 인재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인력이라면 서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력을 이천에서 만들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천 SK 하이닉스 연구개발센터에는 약 4,000명의 우리나라 최고의 반도체 인력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마이스터 고객입니다. 충북 음성에 가면 금왕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의 공부로서 폐교 수준에 간 학교를 반도체 마이스터 고객으로 바꿨습니다. 2010년입니다. 딱 10년 됐습니다만 지금 금왕고등학교, 지금은 충북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충북 음성에 있는 이 금왕고등학교, 금왕공고에 졸업생이 100% 취직이 되고 있습니다. 초급 인력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학교를 장원에도 장원공고가 있고 우리도 제일고가 있습니다. 기존의 학교를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바꾸는데 얼마나 들어가느냐? 200억 원이면 됩니다.
기존의 교실을 그대로 쓰고 반도체발 장비만 들여놓습니다. 딱 3년 걸립니다. 만약에 장원 공부를 그만 본 것처럼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 바꾼다고 하면 200억 원 정도의 돈에 3년 정도는 가능합니다. 초급 인력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마이스터 무기를 만들어 놓으면 100% 국비 지원입니다. 학생은 밥값만 내면 됩니다. 중급 인력으로서 폴리텍 대학 반도체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안성 봉도에 가면 폴리텍 대학을 재빨리 반도체 학위 과정으로 바꿨습니다. 2021년 정확히 2021년 3월 달에 만들어서 하반기부터 학생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 130만 원입니다. 이 반도체 폴리텍 대학은 직업훈련 학교이기 때문에 2천에도 얼마든지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4년제 제한해서 이것은 저축을 받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폴리텍 대학 반도체 학위과정도 돈만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들어가는 돈은 약 50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물론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그보다 더 적은 돈이 들어가겠죠. 2년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은 고급 인력 양성 과정입니다. 하이닉스 사내대학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하이닉스에서 교수보다도 우리의 인력, 연구 인력의 가장 핵심 인력이다. 스스로 2017년도에 하이닉스 사내대학을 만들었습니다. 하이닉스 사장이 학장이 되고 12개 단과대를 만들어서 자기 임직원들이 직접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초급 기술자 양성, 폴리텍 대학 학위 과정을 만들어서 2년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하고 협력을 해서 하이닉스 사내대학을 졸업한다고 하면 국내 최고의 반도체 전문 인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급 인력으로서, 중급 인력으로서, 고급 인력으로서 앞으로 10년간의 세계 패권을, 반도체 패권을 잡는 우리나라의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 2천의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용은 제 생각에는 약 700억 원에서 1000억 정도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자리와 교육을 통해서 고정인구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고정인구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유동인구를 늘려야 됩니다. 관광을 통해서 유동인구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유동인구는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1년에 600만 명 정도 오면 고정인구 30만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600만 명 오는 장소가 있을까요? 1년에 600만 명이 오면 지역 경제는 확산을 합니다. 600만 명이 오는 장소는 세 군데가 국내에 있습니다. 에버랜드와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에버랜드는 45년 됐습니다. 무려 45만 평이고 삼성에서 만들었습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30년 됐습니다. 만들어진 지. 실내 면적은 17만 평 정도가 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2015년에 지정됐습니다. 만들어진 지 6년밖에 안 됐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순천시는 인구가 2천하고 딱 맞습니다. 우리가 내국이 22만이고 순천시도 22만입니다. 순천시는 산지가 70%고 농사를 짓는 지역입니다. 이웃에 있는 광양시와 옆에 있는 여수시에 치여서 날로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광양처럼 제철소도 할 수가 없고 여수처럼 그야말로 해양관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꽃과 나무를 심는 국가정원입니다. 22만이 무려 500만 송이의 꽃을 매년 심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서 가장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는 곳이 어느 곳일까요? 2019년도 코로나가 있기 전에 순천만 국가정원 1위였습니다. 무려 618만 명이 왔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여러분 설봉산 잘 아시죠?
금계포라는 부화학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봉산의 다른 이름이 부화학산입니다. 부아라는 것은 아이를 등에 업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등으로다 아이를 업는 것이 부아입니다. 이 부화학산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분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부왕문을 설립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설봉산 사람에게 부왕문을 설립한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누구십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아무도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부왕문을 설립한 사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이문열 씨가 2003년대 부왕문헌을 설립했습니다. 이 아이를 업어준다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서 부왕문헌을 설립했습니다. 금계포란형이라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닭이 알을 감싸고 있는 형상이 설봉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금계포란형을 정확히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2003년도에 BBP 회장인 윤 회장이 두루두루 봤습니다. 설봉산의 가치를 알고 여기다가 치킨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이 금계포라는 여기에 위치해야만이 전 세계 157개국에 무려 5만여 개의 프랜차이즈점을 만들 수가 있다. 전 세계를 치킨과 재패를 하겠다고 만든 것이 치킨 대학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전국 명단을 다 찾아봤더니 여기만이 금계포란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포란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감싸는 것입니다. 부화라는 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등에 업는 것입니다. 포란 부화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땅이 설봉산입니다. 이 설봉산의 가치는 안산에 또 있습니다. 문선명 총재께서는 통일교회 문선명 총재께서 일찍이 설봉산의 가치를 알고 설봉산에다 대학을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분은 설봉산에 대학을 설립해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품에 안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대학 설립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반대해서 대학 설립을 못하자 아산으로 내려가서 선문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지금 선문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1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 설봉산입니다. 이 설봉산 이 노란 부분이 현재도 통일교가 갖고 있는 약 47만 명.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세계 도자기 엑스포와 도유지입니다. 그 밑에 있는 일부 시유지가 약 24만 명. 다 합치면 71만 평입니다. 여러분 600만 명이 관광에 오려면 최소 30만 평이 넘어야 됩니다. 만약에 설봉산을 국가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면 600만 명을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는 우리가 돈을 내는 게 아니고 계획서를 짜갖고 국가에 가서 설명을 해서 국가에서 그게 타당하다면 돈을 국가에 대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순천만 국가정원, 두 번째로 울산 태원 국가정원, 중부지방에 없습니다. 국가 시체로서 중부지방에도 국가정원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머쥔다고 하면 우리 돈 안 들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통일교에 이 땅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땅을 사서 우리 22만 시민의 힘으로 꽃과 나무를 심는다고 한다면 국가정원을 만들어서 600만 명을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웃습니다. 순천만은 경치도 좋고 울산 태화는 당신 가봤느냐? 거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에 있는 부차드 바지입니다. 세계에서 4번째 아름답다는 부차드 바지입니다. 이것은 석회암 여기 움푹에 파였죠. 옛날에 석회암을 파내고 시멘트 공장을 만들던 지역입니다. 6만 평밖에 안 됩니다. 땅을 파고 시멘트 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볼성 사납다고 해서 부차드의 아내가 꽃을 심기 시작해서 만든 정원이 부차드 바지. 캐나다에 간 사람은 부차드 바지를 꾹 보고 오고 있습니다. 6만 평밖에 안 됩니다. 그런 석양을 타는 곳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정원 중에서 4번째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천산의 정원이 있습니다.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정원이 있습니다. 미국 버몬트 주에 가서 타샤의 정원이던 정원이 있습니다. 이 여자분이 이혼을 하고 네 아이를 다 키우고 난 다음에 56세의 아이들을 다 출가시키고 버몬트주에 있는 30만 배의 황무지가 들어갔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옵니다. 맨발로 다 호미 가지고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56세의 나이에 시작해서 92세인 2008년대 돌아가실 때까지 가꾼 정원이 타샤의 정원이 유명한 정원입니다. 이 정원이 지상의 정원이 아니고 천상의 정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설봉산 71만 평에 우리 22만 시민이 꽃과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세계 최고의 정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윤진영 씨 또는 김나래 씨, 여러분이 어려움을 말씀주셨습니다. 이천에 앞으로 10년에 이천이 명품 도시가 가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고 이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볼링을 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맨 앞에 있는 핀을 겨냥해서 공을 굴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핀이 아니고 뒤에 있는 5번 핀을 겨냥해서 공을 굴렸을 때 한 번에 10개를 다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1번 핀을 겨냥해서 했을 때는 나머지 스페어 핀으로 남는 7번 핀과 10번 핀의 처리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천의 모든 문제도 어쩌면 이 숨겨진 5번 핀을 때리지 않고 주변에 있는 1번 핀, 2번 핀, 3번 핀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문제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5번 핀은 우리는 킹핀이라고 합니다. 이 킹핀, 이 하나만 쓰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8대 1대 1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세금이 나오면 80%는 국가로 가고 10%는 도로 가고 시에는 10%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불만이 있겠죠. 왜 국가에서 하는 일이 뭐기 때문에 세금을 80% 갖고 나 정부에 가서 따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당신은 그 대신 아주 멋진 계획, 타당성 있는 계획을 갖고 오면 내가 돈 줄게. 당신은 그게 능력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아드님이 아버지, 나 사업할 때 돈 좀 주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지 마. 그럼 뭐 하려고? 될 만한 계획 좀 갖고 와. 두 번째는 아버지 돈 다 쓰는 건 무리가 있잖아. 너도 돈을 좀 벌어서 밀고 보태봐. 똑같습니다. 중앙정부도 80% 돈을 갖고 왔을 때 훌륭한 멋진 그랜드 플랜만 만들어 갖고 오지만 온다고 하면 내가 돈을 대줄 수가 있다. 몇 배? 네가 갖고 있는 돈의 5배는 줄 수가 있다. 이게 정비입니다. 하이니스 공장이 작년에 장사를 잘했습니다. 올 2월 달에 하이니스 공장에서 약 3천억 원의 세금이 들어옵니다. 올해부터 M16 공장도 가동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3년 안에 하이닉스에 들어올 돈이 1조 원은 될 것입니다. 이 1조 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처럼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랜드 플랜을 만들고 중앙정부를 설득한다고 하면 4조 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1조 원과 중앙정부로부터 또는 도로부터 받은 4조 원을 합치면 무려 5조 원이 됩니다. 5조 원의 재정 투자를 하게 되면 민간 경제 유발이 50조 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맹지에다 길을 뚫어보십시오. 근린생활 시설이 들어오고 땅값이 올라가고 공장도 지어지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재정보다 5조 원의 돈을 투자한다면 50조 원의 민간 유발 효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년을 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에 1조 원의 돈이 하이닉스에 들어올 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돈돈 쓰듯이 하지 않고 소소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우리 이처럼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랜드 플랜을 만들어서 중앙정부를 설득을 하면 4조 원의 돈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청에서 기획조정실장을 하면서 경기도 전체 살림을 해봤습니다. 중앙정부 어디 곳간에 무슨 돈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도 저는 경험해봤습니다. 이 모든 문제, 이처럼 풀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한 번에 그랜드 플랜을 만들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민간 투자 유발업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한 번에 볼리공을 던져서 10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천을 확 바꾸고 싶습니다. 이제 처음 모두의 말씀대로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발전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알면 경제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안다고 하면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십시오.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는 수도권 서울 중심부로부터 20km 내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완료가 됩니다. 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서울 중심부로부터 40km 이내에 보입니다. 88 올림픽이 끝나고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노태우 정부에서는 1기 신도시를 발표합니다. 분당을 비롯해서 5군데를 발표해서 117만 인구를 갖다 수용하겠다는 신도시 5개를 발표하는 것이 정확하게 1차 서울 외곽순환도 아닙니다. 20km 범위입니다. IMF가 끝나고 다시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도 정확히 1기 신도시로부터 15년이 지난 2003년도에 노무현 정부는 2기 신도시를 발표합니다. 그때 2기 신도시는 서울 중심부로부터 30에서 40km 범위 내에 있습니다. 가장 먼 곳이 동탄입니다. 동탄이 40km. 2기 신도시는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했을 때 9개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무려 수용 인구는 156만 명. 제일 인구 수용이 많은 데가 동탄이었습니다. 2003년도 2기 신도시가 발표돼 집값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로부터 딱 15년이 지난 2018년에 다시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번에는 13군데의 신도시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것이 남양주 왕수천에 있는 약 330만 평, 13만 인구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기 신도시는 5개를 만들었습니다. 2기 신도시는 9개를 만들었습니다. 3기 신도시 문재인 정부는 13군데를 발표했습니다. 40년 전에 만들어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과밀 억제 권역과 성장 관리 권역에서 쓸 수 있는 가용 토지는 다 소진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음 정부에서 가장 다음 정부의 핵심적인 책무가 부동산 가격 안정입니다. 일제히 후보자들이 공급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집값이 안정화되려면 1기 신도시는 분당에 40만 신도시를 만들어서 안정시켰습니다. 2기 신도시는 동탄 40만 신도시를 만들어서 안정시켰습니다. 만약에 3기 신도시 문재인 정부에서 13군데를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신도시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 신도시를 만들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40만 인구가 들어가려면 1000만 평 이상이 필요합니다. 1000만 평 이상의 땅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40년 동안 개발이 억제된 이천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서울 중심부로부터 40km 범위 내에 있습니다. 동탄하고 똑같은 거리입니다. 동탄하고 저는 이천하고 비교해봤습니다. 저는 화성 부시장 하면서 동탄 개발을 직접 지휘를 했던 사람입니다. 동탄하고 이천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정확하게 서울 중심으로 40%입니다. 1000만 평의 땅이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점입니다. 교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40만 신도시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 서울까지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고 전국을 2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2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 동탄은 KTX가 부산까지 갑니다. 경주까지 갑니다. 전국을 2시간까지 도달할 수 있고
동탄에서 GTX를 통해서 수서까지 15분 걸립니다. 동탄에서 GTX를 통해서 삼성까지 17분 걸립니다. 동탄에서 수서까지는 요금이 3,500원입니다. 삼성까지는 3,700원입니다. 10분 간격으로 가면 한 번에 6,000명씩 태워서 다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탄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천은 어떨까요? 동탄은 아직까지 지하철이 안 다니고 있습니다. 전철이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천은 이미 이천 경강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는 부발을 거쳐서 상원을 거쳐서 문경까지 KTX가 달립니다. 이 노선을 그대로 GTX가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돈 하나도 안 들어가요. 배우 인구만 있다고 하면은 GTX가 그대로 연장돼서 달릴 수가 있습니다. 부발에서부터 수서까지 15분 걸립니다. GTX. 삼성까지 17분 걸립니다. 요금은 3,500원, 3,700원. 정부에서 만약에 40만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면 돈 안 들이고 GTX는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발역을 통해서 전국을 2시간 내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평택에서부터 부발을 거쳐서 원주를 거쳐서 여러분 강릉까지 가는 노선이 2030년도까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027년까지는 문경까지 가는 것이 앞으로는 거제까지 갑니다. 전국을 2시간 내에 연결해서 이 부발이 GTX만 다닌다고 서울까지 삼성까지 17분, 서울역까지 22분에 갑니다. 충분히 강남 수요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천에 1,200만 평의 땅에다가 여러분 분당은 600만 평에다가 40만 원 수용했습니다. 동탄은 1,000만 평에다가 40만 원 수용했습니다. 이천은 1,200만 평에다가 40만 원 수용한다고 가장 쾌적한 도시에 가장 교통이 확실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탄은 삼성전자를 옆에 등에 업고 동탄 테크노밸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천은 하이닉스를 등에 업고 이와 같은 테크노밸리를 만들면 됩니다. 이 테크노밸리 그리고 하이닉스와 함께 5만 명을 고용하고 배우 인구 2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다음 민선 8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미리 지구 지정이 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40만 신도시 계획을 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기만 하면 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한 푼도 돈이 들어갈 게 없습니다. 동탄 건설할 때 전부 입주가 부담했습니다. 결정만 해주면 됩니다. 중앙정부가 결정해서 이천을 지구 지정을 해서 40만 신도시를 만든다고 마음만 먹으면 지구 지정부터 5년 만에 첫 입주가 되고 10년이면 준공이 됩니다. 동탄이 딱 10년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행력이 있어요. 여기에 계신 그리고 우리 이천 시민들이 동의를 해준다고 하면 40만 신도시의 프로젝트를 갖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정책의 정책에 따라서 현재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꿈꿀 수도 있다는 것이 됩니다. 저는 처음에 하이닉스를 통해서 이천이 갖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발전 전략으로서 명품 일자리와 명품 교육 그리고 명품 관광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이천이 10년 안에 동탄을 능가하는 명품 도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천을 확 바꿔야 됩니다.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한 사람의 꿈을 꿈이로 끝나지만 10사람의 꿈은 현실화가 됩니다. 이천을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한테 붉은 주단을 깔아주기 위해서 반드시 바꾸고 싶습니다. 이천을 확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